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타투인데요. 여러분들은 타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봤었던 타투를 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타투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째서 타투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친구를 보러 다른 지역에 갔었어요. 대구가 아니고 다른 도시였어요. 원래 그 도시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도시에 가보니까 타투를 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물론 타투를 했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구와는 다르게 타투를 한 사람들이 엄청 많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놀다가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사람이 많은 시내에 나갔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정말 많았어요. 클럽 전단지에, 담배꽁초에, 사람들이 뱉은 침에, 가래에, 페트병에 정말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투를 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좋지는 않은 시선이었어요. 한 2초만 더 쳐다봤으면 뭘 쳐다보냐고 욕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타투를 한 사람들과 어떤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안 좋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이때까진 개인적인 제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회에서 타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게요. 한국에서 타투의 이미지는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선 문신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신은 타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은 한자로 벌레 충자를 써서 타투를 한 벌레라는 뜻이죠. 타투를 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왜 문신충이라는 말이 생겼냐면 한국에서 타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봐야 해요. 한국의 타투 문화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야쿠자 아시죠? 일본의 조직폭력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놈들, 범죄자들이죠. 이탈리아 하면 마피아고 일본 하면 야쿠자가 있죠. 아무튼 야쿠자들 사이에서 타투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레즈미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용, 도깨비, 파도 같은 동양적인 타투를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이런 타투들이 이레즘이에요. 그 이레즘이랑 야쿠자의 문화가 과거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직 폭력배나 불량한 사람들이 이레즈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처음부터 타투는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범죄자들이 하는 거다 같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런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위에서 말한 문신충은 그냥 문신을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타투를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내놓고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을
문신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차가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해요. 그러면 제가 클락션을 빵 하면서 울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차가 제 옆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창문에 타투를 한 손을 걸치고 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문신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문신충인 거죠. 물론 타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타투를 한 사람이면 문신충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타투도 종류가 많잖아요. 좀 전에 말했던 일본 문신 이레즈미는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요. 이건 정말 100% 안 좋은 이미지의 타투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레터링이라는 타투도 있어요. 이건 몸에 글자를 새기는 타투예요. 그래도 이 레터링은 이미지가 다른 타투들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크기가 작아서 다른 타투들에 비해서 숨기기 쉬운 것도 있고 뜻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한국엔 소방관이 사고로 죽었을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타투를 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터링은 상대적으로 다른 타투들보다 이미지가 더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커버업 타투도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에요. 커버업 타투는 몸에 상처를 가려주는 타투예요. 예를 들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나 큰 수술을 해서 상처가 남은 사람들은 상처 위에 타투를 그려서 상처가 잘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타투를 한 걸 알게 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하겠죠. 그리고 눈썹 문신이랑 두피 문신이 있어요. 이 두 문신은 안 좋은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두 문신은 순수하게 외모를 위해서 하는 문신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눈썹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에 문신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신이에요. 두피 문신도 비슷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조금 빈 곳에 문신을 해서 사라진 라인을 확실히 그려주는 거예요. 두피에 문신을 해서 좀 더 관리한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은 타투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문신이라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타투들,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리거나 하는 타투들은 다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런 타투의 문제점은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나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타투는 피부의 아래를 염색해서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헤나는 피부의 바깥에 염색을 해서 몇 개월 뒤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타투를 해보고 싶지만 안 지워지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헤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때까지는 타투의 이미지가 안 좋다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선 타투를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한국에선 타투를 한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어요. 정확히는 몸에 10%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경찰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문신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하냐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경찰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문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문신을 한 사람은 범죄와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몸에 문신이 10%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문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타투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불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타투를 한 사람들은 한국에선 방송에서 못 나와요. 정확히는 아예 못 나오는 건 아니고 타투를 가려야 해요. 그래서 타투를 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은 방송에 나올 때 아주 더운 여름에도 긴팔 티셔츠를 입거나 팔토시를 입어서 타투를 가리고 나와요. 아니면 그냥 모자이크로 타투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문신을 하면 직업을 갖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려면 인터뷰를 해야 하잖아요. 인터뷰 때 만약 문신이 있으면 잘 안 뽑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흔하진 않지만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 타투를 한 사람들은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타투에 관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문신을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예요. 저는 문신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이 말을 듣고 나니 문신을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타투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타투를 한 사람들은 불량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타투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선 타투가 충분히 흔하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투를 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UFC, WWE, NBA 같은 미국 스포츠를 보면 타투를 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타투를 많이 하나 보다, 미국에선 타투는 일반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미국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한대요. 한국과 똑같이 미국에서도 타투를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타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타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타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